네, 계속해서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2부에서도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2034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한미반도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95,000원에 15%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예, 지난주 한 목요일 날쯤에요. 목요일에요. 얼마 안 되셨는데 앞으로 반도체 관련해 주가가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예, 이주호 본부장님이요. 네, 이주호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 좀 약간 철렁하셨을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어제 철렁했어요. 네,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LG전자에서 하이브리드 본더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나왔는데 오늘 또 보니까 한미반도체에서는 자기네들은 이제 우리가 굳이 하이브리드 본더에 대한 필요성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일단락 지어지는 모습이긴 한데 저도 약간 이 한미반도체 생각에 동의를 하는 게 지금 만약에 LG전자가 이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를 개발을 해서 계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SK하이닉스의 실적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HBM의 더 많아질 성장 그리고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다시 H20에 대한 칩 수출에 대한 부분도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뭐 물론 LG전자의 그 하이브리드 본더가 당연히 경쟁사로 또 등장하면서 피해를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일단 당분간은 SK하이닉스 실적 잘 나오고 한미반도체 실적이 잘 나오게 됐을 때 지금 여기서 저는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제 조금 많이 좀 변동성이 있어가지고 프리장부터 좀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지금은 조금 더 보셔도 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보냐? SK하이닉스 실적과 한미반도체 실적 나왔을 때 전후로 그때 좀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켜보시고 만약에 그때 시세가 못 나오면은 이때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뭐 10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지금 어제 같은 변동성이라던가 만약에 지금 하이브리드 본더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와서 좀 부담이 된다, 걱정이 된다 하신다고 한다면 비중을 5% 이내로 좀 줄이셔서 10% 미만으로 좀 가지고서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여기서 만약에 뭐 비중 확대나 이런 전략보다는 일단은 실적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 실적이 나오고 나서 그때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시고 만약에 SK하이닉스 호실적이 나오면은 한미반도체 주가 자연스럽게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기보다는 걱정이 된다면 비중만 좀 축소하시고 끌고 가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은 있지만 네, 감사합니다. 예. 변동성은 좀 있지만 실적 관련해서 상승 여력 충분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또 10만 원까지도 상방 열려 있다는 의견 주셨고요.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한 번 더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HD 현대일렉트릭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9만 1,000원 15%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게 지금 한 달 된 것 같은데요. 한 달 정도 되셨어요. 네. 그래도 최근 주가가 좀 올라주고 있는데 매수가까지 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정호님한테 네. 상담하고 싶은데요. 네, 네. 이정호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예, 1차, 2차 매도가를 좀 알고 싶어서요. 1차, 2차 매도가요? 예, 예. 네. 들어가신 이유는 혹시 따로 있으신가요? 변압기 쪽이 좋다고 해서 네. 샀는데 너무 고가에 산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잘 버티신 것 같아요. 이제 진입가까지도 거의 다 올라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본다면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효성중공업을 샀더라면 어떻게 본다면 수익권에 더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아쉬운 흐름이 그러니까요. 나왔던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장에서 이렇게 상승 탄력을 받는 모습들을 본다면 저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기존에 어떻게 보면 52만 원을 찍고 조정세가 약간 들어왔었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는 오늘 장에서도 21선까지도 올라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이나 주가 상승 탄력이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엔비디아 실적이랑도 제일 밀접한 연관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오늘 장에서 나왔던 부분이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중국의 고성능 GPU는 아니지만 중국용 GPU를 납품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엔비디아의 실적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HD 현대일렉트릭도 상승 탄력은 충분히 더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말씀해 드렸는데요. 지금 저는 1차 목표가는 55만 원 정도로 보시고 그때 한 5% 정도만 파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비중이 지금 15% 정도 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는 언제 팔아야 되냐라고 본다면 저는 조금 더 길게 한번 보자. 지금 시점이 저는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AI의 데이터 센터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이제 초기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오늘 장에서도 메타에서도 데이터 센터 관련해 가지고 건설한다고 했던 부분이 1기가와트짜리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부분이에요. 1기가와트면 거의 대형 원전 수준의 그 전력량이 필요한 정도로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 변압기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한 차례 꺾일 때 조금 불안해서 전화 주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비중을 딱 55만 원대 5% 정도 줄이고 나머지 10%는 내년까지 한번 끌고 가시면서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HD 현대 네. 언제까지요? 내년까지요. 아, 예. 네, 아직은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팔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 개선도 봐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관세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을 포기하고 중국 걸 쓸 거냐 그건 또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관세 협상에서도 좋은 유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여보세요? 네. 아, 대표님은 그럼 뭐 가격을 어디까지 보시길래 내년까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60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은 가격적인 것보다는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부분이 제일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중장기스럽게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여전히 또 상승 탄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로 55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내년까지는 홀딩하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내 종목도 해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넥스틸. 넥스틸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5,500원 20%예요. 15,500원에 20%요. 네, 예.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뭐 물타기 내가 좀 됐지. 아, 좀 되셨어요. 예, 물타기가 예. 아, 네, 이 종목 앞으로 주가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이조 본부장님 부탁합니다. 예. 네, 이주원 부장님께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이러한 철강이라던가 강관 업체 같은 경우는 요즘에 시장에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얘기도 있고요. 근데 저는 약간 매도 의견 드린 이유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매도 의견 드렸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지금 중국에서 철강 쪽 감산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저가의 매력은 사실 아직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철강 관세에 미국에 수출하는 게 50% 그리고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서 지금 사실 다른 나라에 수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라던가 영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지금 철강 반덤핑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출길이 거의 뭐 지금 쉽지 않게 막혔다라고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참여를 제대로 못한다거나 참여의 어떤 퍼센트 자체가 낮을 경우에는 충격이 고스란히 지금 주식시장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US 스틸을 인수를 했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우리나라 지금 철강 기업들, 이런 관광 기업들이
그럼 시장에서 그동안 기대했었던 그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과연 참여를 해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겠고 그 프로젝트에 얼마나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냐를 생각해 보면 아직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반대의 결과를 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철강 자체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은 큰데 실제로 업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사실 너무나 지금 안 좋은 상황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넥스트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그 기대감으로 좀 들고 가시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 종목은 매도를 하시고 다른 쪽에서 좀 답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매도하신 다음에 종목을 한번 교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상담도 따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 꼭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접수라고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LB 세미콘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8,460원에 10%입니다. 아, 매수한 지 좀 되셨을까요? 네,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셨어요. 네네. 네, 그래도 오늘 좀 강하게 올라줬는데 앞으로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그래도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이정호 대표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정호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생각보다 오래 들고 가셨는데 업종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반도체 쪽으로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왜 이 회사를 잡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냐라고 본다라면 다른 회사들은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HBM 여력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흑자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LB세미콘 같은 경우에 계속된 적자나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꺾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번 연도부터는 계속적으로 흑자 전환을 예상하는 부분이 많고 얼마 전에 이제 LB, 루셈이랑 이제 합병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적자 탈피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긍정적인 모멘텀을 나와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50% 이상의 손실이지만 지금은 저는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바닥권에 있다가 이제 거래량이 처음으로 터져줬어요. 오늘 장에서 터져줬던 부분은 SK 키 바운드리랑 이제 827 관련해가지고 패키징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협업한다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을 왜 하냐? 바로 실적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적자인 부분을 탈피하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대에서 이제는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보면 이제 평단가는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지금의 매수가까지 가져가시려고 한다면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본다면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 준다라면 거의 6,000원에서 6,500원 정도만 올라가 준다라고 보면은 이제는 약수익권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약간의 추세 매매를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보면은 저는 목표가를 6,500원 정도로 잡으신 다음에 그때가 만약에 내가 진입하신 매수가보다 뭐 낮아도 손절짜리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손절을 하시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안 가는 종목들은 HBM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종목이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까지도 어떻게 본다면 덩달아서 LB세미콘도 어떻게 보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6,5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거래량이 또 강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 6,500원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도 종목 고민은 저희 친절한 종목 상담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예. 고민이실까요? 태웅,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26,500원에 50%요. 26,500원에 50%요. 네, 네, 우선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이걸 좀 계속 들고 와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좀 매수를 좀 해야 되는 건지 궁금했어요. 네, 계속 들고 갈지 단기적으로 매수를 해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장기적으로 들고 와도 괜찮은지 좀. 장기적으로요. 네. 네,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보유 이종우 님한테. 네, 이정호 대표님, 이렇게. 태웅 상담해 주시죠. 태웅이 오늘 장에서 만약에 안 올라갔다라면 저는 매도를 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릴 네. 건데 오늘 장에서 잘 올라줘가지고 긍정적인 포인트는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태웅이 요즘 시점에서 왜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올라가냐라고 본다면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전 관련해가지고 엮여주면서 계속적인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평단가도 잘 들어가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일정하게 한 차례 상승 이후로 조정줄 때 딱 들어가신 것 같고 근데 뭐 어떻게 본다면 4만 원대는 팔았어야 됐는데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는 건 조금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는 슬슬 매도 각을 보자. 이제는 수익을 보고 나오실 때다. 왜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사업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뀌어주고 있고 시장의 관심도 기존의 조선업종에서 플러스 이제는 신재생 그리고 원전까지도 모멘텀이 겹쳐주면서 이제 관심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라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따라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시가총액이 먼저 올라갔던 게 너무 좀 가파르게 올라갔던 게 좀 단점 아닌 단점이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는데 언제부터 팔아야 되냐라고 보면 4만 1,000원에서 조정이 한번 크게 들어왔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는 투자자분들이 38,000원부터는 이제는 이 종목은 조금 수익은 챙기고 가자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비중도 50%를 들어가셨으니까 이제 38,000원부터 비중 10%씩 파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린 부분이 38,000원에서 비중 10%, 39,000원에서 10% 이렇게 4만 원에서 또 10% 하시다가 비중 나머지 10% 정도는 조금 더 들고 가시면서 그 나머지 비중은 35,000원이 만약에 이탈이 된다라고 봤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는 약수익이라고 챙기면서 나오시는 전략. 왜냐면 이번처럼 한 차례 떨어진다 3만 원을 만약에 깨진다라고 봤을 때는 그때부터는 추가적인 하락세나 이런 부분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38,000원부터는 이제는 분할 매도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수익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38,000원부터 비중 축소하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꼭 참고해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카카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9,000원에 30%예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열흘 된 것 같은데요. 한 열흘 정도 되셨어요. 주가가 최근 또 빠지고 있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주호 부장님. 네, 이주호 본부장님 카카오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매수하신 타이밍이 좀 저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 받았을 때 매수하셨고 그래도 고점에서 안 따라가시고 좀 기다렸다가 사신 게 저는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카카오가 최근에 조정 받고 있는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좀 새로운 정부의 기대감 속에서 많이 올랐던 건 사실이고 쉬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카카오 그룹주들 중에 카카오페이라는 종목 이 좀 급락이 나오면서 같이 동반 하락하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는 모멘텀은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뭐 지금 AI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광고에 대한 매출 이런 것들이 저는 2분기 실적에도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카카오든 네이버든 결국에는 지금 그동안 기대했던 AI 서비스가 언제 되냐인데 이 카나나를 통해서 지금 AI 서비스를 한다. 근데 사실 카카오톡을 활용한 그 마케팅 활동이 저는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결국엔 카카오 쪽에서 수혜를 많이 볼 것이다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저는 카카오는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는 매수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만약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있지만 만약에 중국과의 그런 문화가 교류가 계속 활발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 엔터를
자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카카오 엔터에 소속돼 있는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소속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저는 그래서 카카오가 물론 최근에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이러한 AI 관련돼서도 부각을 받았지만 저는 엔터 쪽으로도 저는 카카오를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이 나오면은 저는 비중 확대는 조금 지금 30%이기 때문에 비중 확대보다는 오히려 있는 비중을 좀 들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현금이 좀 여유가 있다 하시면은 여기서 조금 더 매수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 매수하는 시점은 만약에 조정이 추가로 나와서 53,000원대까지도 눌림이 나왔을 때 그때는 조금 비중을 더 들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저는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좀 진정이 되면서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7만 원까지 만나러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가는 한 7만 원 정도로 잡으시고 올라왔을 때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한령과 매출 관련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홀딩하는 의견 주셨고요. 추가 매수도 괜찮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조언으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다음으로 예고드렸던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인데요. 전화를 받으시면 고민되시는 종목들 마음껏 질문 부탁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원 부장님. 네. 또 오늘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강했는데 앞으로 전망 좀 어떻게 보실까요? 예측이 어렵습니다. 네. 사실 워낙 이제 변동성도 크고 페트론 같은 경우는 워낙 변동성 컸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기대감이 시장에 불어오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준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당분간 또 이런 강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근데 비만 치료제나 이런 쪽도 좋지만 저는 결국에는 CDMO라던가 바이오시밀러 쪽도 유심히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친절한 종목 상담 4989입니다. 매일경제TV고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그중에서도 단연 페트론을 좀 공략해 봐야 될까요? 지금 저라면은 이건 못 살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걸 지금 따라가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만약에 신고가 나오면서 추가 돌파가 나올 수 있겠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네, 과거에도 이러한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결국에는 바이오시밀러랑 CDMO 쪽에서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지금 힘을 응축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진펜트라 실적이 2분기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아서 좀 이쪽으로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기 매일경제TV 친절한 종목 상담 4989입니다. 예. 네, 보유하신 종목 상담 도와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예. 네, 종목과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HPSP 네, 28,000원에 20%요. 2만 얼마라고 하셨죠? 28,000원에. 아, 네. 일단 HPSP는요. 예. 지금 그 한미반도체 회장님이 지분을 거의 다 소진을 매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 매각에 대한 이슈가 아직 해소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가 사실 힘을 못 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압수소 어닐링 관련 기술은 사실 저는 이 HPSP의 기술력은 저는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거의 마진율이 50%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다만 이제 그 매각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주가의 상승을 좀 제한하는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각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정리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 좀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이 HPSP라는 기업 자체의 재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그러니까 주가가 좀 못 가는 이유는 명확해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이 매각에 대한 이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은 저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HBM이라던가 지금 전공정 장비주들 중에서 이 어닐링 같은 경우는 결국에 웨이퍼에 대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장비예요. 특히나 AI 시장은 점점 커질 것이고 에이직 시장도 커질 겁니다. 그럼 주문형 반도체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장이 커진다고 한다면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는 더 많이 기업들이 필요로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전망이라던가 여러 가지 다 긍정적입니다. 나쁠 거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매수가 자체도 매우 좋으시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고민하시기보다는 저는 좀 시간을 두고 그냥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매각이 되고 누군가 인수를 한다고 나타나면은 분명히 이 회사의 주가는 올라갈 거고, 물론 예스티라는 경쟁 기업이 있긴 합니다만 한미반도체랑 하나비전이랑 같은 케이스예요. 물론 그로 인해서 좀 약간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재무에 건전한 이러한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일단 그런 매각이라던가 이런 확실하게 정해질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민이 꼭 해결되셨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정호 대표님. 네. 내일은 또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될까요? 전력기기나 전선, 원전 이쪽 섹터를 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누가 뭐래도 지금은 AI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기량이나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관련해서 GPU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기가 필요한데 지금은 전기가 너무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네. 네, 혹시 궁금하신 종목이나 종목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많죠. LG 화학이요. LG화학이요? 네, 네네네. 매수가랑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우도 있고 화학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화학만 네. 제가 37만 원, 네. 비중은 한 10% 정도 돼요. 화학은. 화학은- 우도 한 10% 되고 네. 화학도 10% 되고. LG화학부터 말씀해드린다면요. 네네네.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진입하시고 나서. 근데 지금은 네네네. 조금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LG그룹이 얼마 전부터 어떻게 본다면 실적 발표 이후로 조금 더 상승 추세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외적으로 뉴스나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는 슬슬 흑자의 기조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하면은 기존에는 제일 중요했던 건 전기차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ESS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지금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을 다 만들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 옆에는 ESS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가격대에서 계속적인 하락세가 나왔고 이제는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평선들이 다 이제 위로 올라갔다라고 보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다시 한번 정배열 초기의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 탄력을 받아주고 기간값이 조금 더 걸릴 줄 있지만 이제 올라가 준다라고 보면은 저는 37만 원 진입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더 문제라고 봐요. 33만 원에서 35만 원 선이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가격대가 지금 어떻게 본다면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가격대에 다 뭉쳐 있었던 부분이 있고 여기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버텼던 분들이 많고 이제는 가격대가 20만 후반대까지 왔다. 그렇다고 본다면 20만 원 밑에서 산 사람들은 거의 30만 원 부근에서 이익을 보고 나오실 분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물량을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이제는 35만 원 부분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매수가 부분에서는 꼭 비중을 절반 정도는 덜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39만 원에서는 나머지 물량 다 정리하시면서 가져가시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때 40만 원 부분까지 올라간다면 만약에 뉴스나 이런 부분이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뉴스보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개선돼서 올라간다라고 보면 40만 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 나온다고 하면 저는 39만 원에서는 다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조금 더 추가로 사면 어떻겠어요? 단가를 좀 얕아놓으면?
지금 포트에 만약에 AI 관련 종목들이 없다라고 보신다라면 그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AI 종목 관련해 가지고 많이 있는데 이 종목을 살 여유 자금이 있다라고 본다면 저는 지금 충분히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드리는데, 차라리 LG화학보다는 LG에너지솔루션이 저는 지금 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 근데 있는 거니까 그냥 추가로 물타기 좀 해서 네. 단가를 좀 낮춰서 네. 그때 오면은 빠져나올까 하고요. 지금 추가 매수하기는 애매합니다. 30만 원대가 그 20만 원 밑에서 산 물량들이 30만 원 선에서는 차익 실현을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물량을 받고 이제 3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아마 31만 원에 차라리 비싸게 사시는 게 낫지, 지금은 약간 위험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또 네. 무너지면은 다시 한번 20만 원 초반대에서 행보가 어느 정도 또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네. 작년에도 이게 한 36만 원까지 가고 또 미끄러져 버렸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그래요. 지금 뭐 LG 화학이나 그런 부분은 좀 약간 더 안 좋은 부분도 있고,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더 낫다는 부분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수급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더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G 화학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요. 네, LG화학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